지역별로 보자고, 지역별로. 네. 뭐 수도권 중에서도 네. 서울, 경기도, 뭐 인천 이런 지역은 이 물건 쌓일 때 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 언제쯤 파는 게 좋을까, 네.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단은 제가 먼저 좀 기준을 너무 모호하게 드리면은 또 각자가 저희한테 와서 다 상담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은 매물은 어느 지역이나 뭐 좋은 지역, 상급지도, 하급지도 다 증가될 수 있어요. 근데 상급지나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전세대에 매물이 자꾸 증가하는데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네이버나 이런 데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매매는 매물이 쌓이는데 전세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지역.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세 매물이 없는 물건은 보유하셔라. 또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전세 매물이 없고 부족한 지역, 네.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나 주택들은 매수하셔도 된다. 너무 복잡한 기준보다는 요 정도의 기준만 잡으셔도 이 아파트는 절대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가 어려워요. 전세가 받쳐주는 시장은 매매 가격이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 내는 게 굉장히 줄잖아요. 네. 그럼 잘 생각해보면은 어떤 분들이 가장 급하게 팔려고 할까? 조정될 지역이 어딜까? 라고 생각해보면은 최근 2년 동안에 많이 오른 지역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렇게 많이 오를 지역이 아닌데 많이 올라. 그렇지. 그 경기도 같은 경우 이런 지역들 뭐 예를 들어도 되나? 들지 마세요. 지역이 되게 많아요. 평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양주 동두천이라든지 뭐 그죠? 네. 이런 오산이나 이런 지역들, 뭐 안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뭐 한 2배 가까이가 올랐잖아요. 그죠? 2배 이상 오른 지역들도 네네네. 있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를 때 아마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역이 이렇게 많이 오를 지역이 아닌데. 원래 잘 안 올랐는데. 네, 4억짜리가 갑자기 8억이 됐어.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그런 지역이 또 조정이 됐잖아요. 네, 조금 되죠. 알게 모르게, 그죠? 네네. 더 불안할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요 시기에 네. 약간의 차익만, 양도세를 보장해도 물건 내놓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런 지역들은 물건이 쌓이고 쌓여서 좀 많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보면은 이제 동백지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동백지구. 그래프 같은 거 보면은 10년 동안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싹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전체가 오르니까 뒤늦게 오른 지역들이잖아요. 그래프 형태가 쭉 가다가 살짝 꺾어진 거 있죠. 이런 지역들은 좀 빨리 팔아서 다른 데로 옮겨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거 잠깐 오른 다음에 또다시 횡보를 오랫동안 할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게 금액대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이게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경기권도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아까 이제 뭐 안산이라는 지역도 좀 말씀하시고 했는데 안산이라는 곳이 분명히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그만큼 그 지역에도 뭐 GTX 상록수역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계속 받쳐주고 또 재건축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쭉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낮았을 때는 안산만한 데가 없었어. 경기도에서 안산이 제일 싸고 제일 좋았어. 근데 가격이 뜨니까 이제 걔랑 비교할 수 있는 데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거기서 위로 올라와서 봤더니 야 여기 수원 쪽에도 괜찮은 데가 있고 삼본도 있고. 네, 수원도 있고 삼본도 있고 일기 신도시랑 막 가격대가 비슷해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고를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전처럼 약간 얘 이 가격이 여기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 금액 기준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차익 실현 물건들이 쌓이면서 네. 그걸 이제 소비를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렇죠. 이제 금액이 계속 조정이 되겠죠.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지역은 절대 서둘러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의 뭐 북부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고, 그죠? 차익 실현, 인천도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 2년 동안. 네. 굉장히 많이 뛰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놓은 매물들이 쌓일 거고, 거기에 입주 물량까지 쌓인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쌓여버리니까 이거는 네. 입주 물량이 없어야지 그나마 이 다주택자 매물들을 사람들이 소비해주면서 금액이 조정이 될 텐데, 그죠? 그렇죠. 이제 멈출 텐데, 하락이. 입주 물량까지 쌓이게 되면 이게 점점 가속화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맞아요. 경기도하고 인천 두 지역을 놓고서 네.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공급이 분명히 과잉이 돼요. 서로 한 5만 네. 가구씩 경기도도 5만 가구 과잉, 그다음에 인천도 5만 가구 정도 과잉이 되는데 이 안에 수요층에 대비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과잉이 된 거더라고요. 수요가 항상 많았던 지역인데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비 물량이 거의 50% 가까이가 훨씬 많아지는 거다 보니까 양도세에 의한 다주택자 물건까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경기 북부나 저 양주 동탄 밑으로 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급하게 물건이 쌓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이 보이더라도 네. 지금 서둘러서 물건을 구입을 하시는 거는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오늘 좀 저희가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저희 생각이 그렇다는 거 네네. 전달해 드리는 게 저는 오늘 이 라이브 방송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단 보고 네.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요 우리 댓글 여러분들 상담해 드리는 것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게 서울에 관한 부분이에요. 네. 서울 이제 아무래도 인구 제일 많은 도시고 하니까 그래서 네. 이 서울 같은 경우 우리가 서울의 외곽이나 강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건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천, 경기도 쪽 좀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물량이 입주 물량은 적어요. 엄청 적죠. 자치자 매물은 쌓여.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반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어떻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을 하고 알고 하면 될까요? 서울 외곽은 수도권 지역의 흐름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조금 일찍 매도를 하셔서 이제 그 다음 새로운 기회를 잡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중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조정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것 때문에 움츠려서 급하게 매도하실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양도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계속 배제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1년 안에 이 양도세 배제가 끝난다라는 단순한 그런 생각에 의해서 섣불리 매도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서울 중심이든 외곽이든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계속 가격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뭐 저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외곽에 뭐 내가 노도광에 갖고 있다 아니면 뭐 은평구 막 이런 데 갖고 있다 갖고 가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오히려 어설프게 팔고 났다가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네. 네. 아유 그건 저는 그럼 살 사람들은요? 살 사람들이요? 네. 살 사람들이 이 모든 게 다 풀리고 다 완화되고 다 대출 다 풀렸다. 그럼 다 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다 풀리고 다 돼봐. 그러면 누가 팔고 싶겠어요? 갖고 있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럼 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출 풀리는 날 또는 사면 된다.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완화되는 날. 점을 잘 봐야 돼. 네. 점을 잘 봐서 네. 이게 풀릴 것이냐 보고서 솔직히 조금 먼저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좋은 거 골라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긴 뭐 어차피 내가 10년 가져갈 거 네. 실수요자분들 얘기입니다. 네. 10년 가져갈 거 뭐 2층 살 거 네. 그죠? 한 3천만 원 더 주고 10층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죠. 그죠? 뭐 그죠? 네. 여기서 먼 동보다 그죠? 가까운 동 사는 게 그럼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 외곽 쪽 같은 경우는 우리 두 분 생각이 조금 달라요. 네. 조금 다른데. 우리 권꾼내님 같은 경우는 서울 외곽은 경기도처럼 그죠? 빨리 팔 사람 빨리 팔고 살 사람 급하게 사지 말라는 얘기고, 우리 이꾼내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라. 그죠? 일단은 뭐 상황 되는 대로 사라라는 얘기입니다. 팔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다른 의견 분명히 이유를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서울 중심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가야죠. 네? 서울 이제 똘똘한 채. 네. 지금 뭐 우리 이 다음에 컨텐츠도 뭐 그런 내용들이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 안에서 재개발이라는 이런 종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저도 부동산을 하면서 야, 이만큼까지 이거 완화해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인데요. 이거 역시도 뭐 재개발도 그렇겠지만 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정권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저 사실 이게 약간 혼란할 때 혼란스러울 때가 가장 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 10년, 20년, 길게 보면 30년 전을 보세요. 30년 전에 반포, 28년 전에 반포의 아파트가 2,500만 원이었는데 그거 팔고 상계동 가신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반포와 상계동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나요? 음마 아파트 팔고 분당 가신 분, 뭐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같은 빌라도 보면은 강남 같은데 오피스텔 가격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 그러는데 강남의 오피스텔 1.5룸이 18억 합니다. 지방의 아파트 세 채 사고도 남을 돈에 1.5룸. 되게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오피스텔이 뭐 럭셔리라고 하지만 18억 정도 하고 있는 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서 자꾸 벌어지고 특별한 시장,
특별한 수요층들은 분명히 있고 그 수요층들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네. 가드님이 매수인이 왜 이렇게 없는지, 그러니까 요즘에 매수가 너무 없다고, 집 보러 온 사람 없다고 이렇게 볼멘 소리 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이제 임박해서 매물이 쌓일 것 같으니까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또 6월 1일 이전에 또 매도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좀 더 쌓이고 가격이 좀 더 조정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렸다 살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수가 하나도 없이 씨가 말라버리고 집 보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가격 격차가 심해요. 네. 매도하려고 이제 떨어지는 시장에는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내려오고 네.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가격은 팍팍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좁혀지는 시점까지는 여러분들 좀 기다려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매수하시려는 분들 좀 기다려야 돼. 매도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내려오기를. 적응을 해야 되는 예, 이 적응 시기가 금방 와요. 그러니까 아마 타이밍이 금방 오실 겁니다. 자, 우리 모카님이 일기 신도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경기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기도는 급하게 사지 말고 내년에 사시면 좋겠다라고 이거 아파트 얘기입니다. 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카님이 그럼 일기 신도시도 내년에 매수해야 되나요? 일기 신도시가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개발지잖아요. 그렇죠. 호재가 있는 네. 재건축에 대한 호재를 계속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맞아요. 그러면 그 일기 신도시도 내년에 매수해야 되나요? 이게 뭐 저기죠, 어디죠? 분당, 일산, 평촌, 평촌, 삼번, 예, 공동. 고양시, 네. 뭐 이런 세 군데 일산, 네네. 요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특별법을 아마 다들 기다리고 계실 거고 네네. 그 특별법이 된다 안 된다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들쭉날쭉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매수 침체나 양도세 완화해서 매물까지 나오는 시점까지 겹쳐버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갈 것 같은데, 야, 저도 이게 좀 뭐라고 답변을 딱 내드리기가 분명히 뭐 특별법에 대한 완화는 나올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문가시면은 네? 답변을 좀 해. 권권님 진짜 언제- 전문가시니까 언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지 진짜 마시고. 진짜 전문가라고 이렇게 압력을 해주시면은 제가 대답하기 네.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일기 신도시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특별법이 되든 안 되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얘기하고 있는 정부나 또 지금 현재로는 야당이 된 분들도 특별법에 대해서 거의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법도 두 가지로 리모델링에 대한 특별법,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특별법 이 두 가지를 다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하거든요. 그러니까 혼란한 거를 틈타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망설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좀 높다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이라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면은 혼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되는 거고 30년이 임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건대님이 얘기했던 세 군데 지역은 경기도권에서도 탑 클래스예요.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가격 빠지면 나머지는 더 빠져요. 얘네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지역들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선도 지역은 그런 거 굳이 따질 필요 없고 잘 보세요. 작년 연말에 투자하셨으면 지금보다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원래 초에 샀으면 더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됐으니까 그 가격 오른 걸 다시 되돌아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또다시 한번 기회를 놓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타전지적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투자한다라면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5년 이상 걸려요. 5년 이상이면은 지금 현재 들어있는 정부가 다시 또 바뀌는 시점이 되고 정책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러나 일기 신도시가 낙후됐고 노후됐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명확한 거에 대한 포지션을 잡고 결정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네요. 네. 과천이 경기도인가요, 서울인가요? 서울이죠. 서울 같은 경기도. 그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집어서 말씀을 드릴 때 과천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당 판교를 이게 경기도로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천은 경기도라고 쓰고 서울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판교하고 분당은 판교하고 분당도 준하는 수준이죠. 준 강남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좀 약간 그죠? 강남권에 해당되는 강남 권역이죠. 그렇죠. 해당되는 지역은 좀 약간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우리 권군대님 생각하고 조금 달라요. 일기 신도시를 사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별개고, 네. 그죠?
그 지역을 매수 시기는 저희가 경기도 얘기 드리는데 무조건 올해 말고 내년에 매물이 쌓여서 정말로 많이 조정이 된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경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예, 묶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결론 내는 건 어떨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금 당장 구입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리고 뭐 외곽 포함해서 좀 수도권과 같이 생각을 하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한 두세 달 정도, 세네 달 정도 지켜보고 네. 가을 이사철 정도 전에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적절한 합의점이라서.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말고 그래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정되고 네, 있으니까 한 두세 달 정도 지켜보고 서울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에 매수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지금처럼 물건이 쌓이면서 입주 물량 두 개가 겹치면은 네. 아마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한 1년 정도 앞으로 이 1년 정도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정부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럼 뭔가 혜택을 엄청나게 풀어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닥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네. 아마 그 정도면 아마 바닥 시기 거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임대사업자를 내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묻어 놓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수도권의 실수요자 분들도 지금 사지 말고 내년 정도에 매수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자, 이제